안녕하세요. 이스타프 추봉기입니다. 얼마 전 강경파로 분류되는 신강이 주미 중국 대사로 부임하였습니다. 현재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미중 양국 간 관계의 긴장 수위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주요 외신들도 신 대사의 부임으로 갈수록 미중 관계는 더욱 격화되고 서로 강경하게 맞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지난달 28일 신 대사가 이날 워싱턴 DC에 도착했다며 강성인 그의 부임으로 중국 정부가 한층 강도 높은 대미 공세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신임 주미 중국 대사 친강은 지난 28일 미중 관계를 올바른 발전 궤도로 되돌리는 데 주력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발언은 보기에 따라서는 미국의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그의 공격적인 스타일을 볼 때 추이텐카이 전임 대사보다 더 강경한 넉대 전사 자세를 취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공영 라디오 방송 NPR은 지난 28일 친강은 전 외교부 대변인으로서 독서를 퍼붓기 일쑤였으며 중국의 오만무도한 외교의 원조격인 사람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현재 외교부 대변인을 맡고 있는 자오리젠 등이 친강의 뒤를 따르고 있다고 합니다. 친강은 중국 외교부에서 30여 년간 근무하면서 대변인을 2차례 지냈고 영국에 3차례 파견되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시진핑의 해외 순방 때 여러 차례 동행한 것을 보면 시진핑의 신임도 두터운 것 같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중국이 서방에 날카롭게 맞서는 친강을 주미 대사로 파견한 것은 베이징이 워싱턴과의 장기적 긴장 관계에 대비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친강 주미 중국 대사는 2가지 모순된 사안을 동시에 충족해야 하는 어려운 난제를 안고 있습니다. 하나는 민족주의에 선동당한 중국 내 사람들을 만족시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갈수록 적대적인 미국을 달래는 것입니다. 둘 다 쉽지 않은 과제들입니다. 중국의 민군의 저자 피트 마틴은 친강이 수행할 최우선 과제가 2가지라고 했습니다. 하나는 중국 공산당의 실력과 자신감을 보여주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미국과의 민감한 관계를 처리하는 것이다. 누가 그 자리를 맡든 이 극과 극 사이에서 중간의 길을 걸어야 하는데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현재 미중 관계는 40여 년 만에 가장 최악의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양국은 지금 지적 재산권, 군사적 경쟁, 인권 제재 등에서 극심한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달 26일 텐진 회담에서 중국 측은 양국 관계가 교착 상태에 빠졌다며 그 책임을 전적으로 미국 측에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퓨 리서치 조사에 따르면 미국인들 중 약 76%가 중국에 혐오감을 느낀다고 답했는데 부정적인 답변이 지난해보다 3%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들어 우리나라도 반중 정서가 강하게 표출되고 있죠. 지난 6월 퓨 리서치 조사에 따르면 17개국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우리나라가 중국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순위 4번째 국가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퓨 리서치는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세계 17개국 19,0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무려 15개 국가에서 중국을 부정적으로 본다는 응답이 50% 이상 나왔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조사에 따르면 중국을 가장 부정적으로 보는 나라는 일본이라고 합니다. 일본이 88%로 조사됐고 그 뒤로 스웨덴 80%, 호주 78%, 한국이 77%였습니다. 이어서 미국 76%, 캐나다 73% 순이라고 합니다. 중국을 부정적으로 본다는 응답이 50% 미만인 나라는 단 2나라였는데요. 그리스와 싱가포르였다고 합니다. 친강은 대사관 근무 경력이 많지 않고 미국에서도 근무한 적이 없습니다. 대신 외교부 대변인을 2번 역임하면서 외국 언론과 외교관에 대해 공격적으로 대응한 것으로 유명하죠.
2014년 신강이 두 번째로 맡고 있던 대변인직을 사임할 때 중국 언론은 그를 외신 기자에 반격하기를 좋아하는 대변인이라고 치켜세웠다고 합니다. 신강에게는 유명한 일화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른바 속옷 이론인데요. 외신 기자가 미국과 일본이 중국 인민해방군의 군비 지출이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고 하자 신강은 이는 마치 누군가가 당신의 옷, 심지어 속옷까지 헤집어 보려는 것과 같다고 대답했습니다. 비즈니스 위크와 블룸버그 소속으로 1990년대부터 20여 년간 중국에서 근무한 언론인 덱스터 로버츠는 신강이라는 인물을 통해 초기 친밀하고 원만했던 중국 외교부와 중국 주재 외신 기자들 관계가 지금은 변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또 지금은 세상이 달라졌다. 나는 신강이 비우호적으로 심지어 적대적으로 바뀌는 전환점 역할을 했다고 본다고 했습니다. UPI 통신 베이징 주재 기자로 9년간 근무한 에드 램프랑코는 그는 외국 기자단을 완전히 무시했고 그런 사실을 숨기지도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2014년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미국이 다음 세기에도 세계 선두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하자 신강은 기자회견에서 세계 맏형 노릇을 하는 기분이 괜찮은 모양이다. 국제관계에서 미래를 예측하는 점쟁이 문어 파울이 있는지 모르겠다며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는 또 자신에게 적용하는 기준 따로,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는 기준 따로 해서는 안 된다. 자신에게는 너그러우면서 남에게 엄격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맏형 노릇을 하겠는가라며 미국을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신강이 처음 대변인을 맡았을 때인 2005년부터 2010년 사이에 대변인 역할도 추명할 만합니다. 2008년 중국이 티베트의 불교 성직자와 티베트인들의 시위를 폭력적으로 진압할 당시 신강은 국제 언론의 보도에 대해서 강력히 반박했었습니다. 중국 문제를 20여 년간 연구해온 미국 전 외교관 제임스 그린은 신강이 하는 일은 어떤 정책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외교에 관한 것, 이를테면 시진핑 등 고위급 국빈 방문을 기획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는 그가 중국 공산당 최고 지도부와 접촉할 수 있고 시진핑의 신임을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는 겁니다. 외신 기자들은 신강이 미국에서 전략 스타일을 보여줄 것이라고 합니다. 신강의 뉴스 브리핑에 자주 참석하는 한 서양 기자는 신강은 중국의 입장을 강하게 대변하고 외국의 비판은 그 어떠한 것도 절대적으로 거부하는 형이라고 했습니다. 이 기자는 현재 중국에서 근무하고 있어서 익명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미국 공영라디오 방송 NPR은 신강이 유럽 담당 부부장으로 일할 때 배후에서 서방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취했다고 했습니다. 영국과 미국, 유럽연합이 신장 인권 침해 혐의로 중국 관리 4명을 제재할 당시 그는 중국의 역제재 수위를 조율하는 역할을 담당했다고 합니다. 중국 내부 사정에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베이징은 신강의 제안에 따라 서방이 중국에 가한 제재보다 더욱 강한 역제재 조치를 취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합니다. 결국 베이징은 영국의 기관 4곳과 개인 9명, 그리고 EU 의원 5명, EU 회원국 하원의원 3명 등 유럽적 인사 10명과 단체 4곳을 제재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는 결국 EU의 강력한 대응으로 이어졌고 유럽, 중국 간 무역협정이 무산되기도 했습니다. 미 공영라디오 방송 NPR은 신강은 오바마 전 대통령을 비꼬았듯이 바이든 대통령에게도 예의를 차리지 않을 것이라며 바이든 정부가 세계 최고의 경제력과 군사력 지위를 중국에 내주지 않겠다고 한 것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NPR은 보도 말미에 이빨이 날카롭고 극적인 효과를 노리는 중국 대사가 양국 관계를 더욱 풍요롭고 다채롭게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 댓글,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지인들과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